이어서 주간 한인 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한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제3회 인도네시아 문화강좌가 개최됐었는데요. 인도네시아 각 지역을 전통 의상과 음식을 통해 소개하는 시간으로 인도네시아 문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6일 목요일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에서 제3회 인도네시아 문화강좌가 열렸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문화강좌가 올해는 인도네시아 각 지역의 전통 복식과 음식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인리 교류협력센터 원장인 임경애 교수와 하리다르소노 디자이너가 함께 준비한 이번 강좌를 위해 동칼리만탄청에서 전통 복식을 직접 보내고 다만미니의 동칼리만탄 지역 담당관이 전통 음식을 보내는 등 직접 참석해 설명해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아가 하리다르소노 박사는 본인이 설립한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자바 귀족 부부의 복식을 강좌에서 보여주고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6지역, 동부 칼리만탄, 북부 칼리만탄, 발리, 중부자와, 술라웨시, 수마트라 지역의 전통 의상과 음식을 소개하는 시간에서는 12명의 모델이 각 지역의 의상을 입고 전통춤을 추는 등 전통의식에 대한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잘 알고 우리가 이곳에 산다면 얼마나 이곳 생활이 즐겁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향기를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모델뿐만 아니라 강좌에 대한 소식을 접한 현지 여성들이 외국인들에게 자신의 문화를 보다 더 잘 알려주고자 참여해 각 지역의 음식을 직접 가져와 요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교민들과 인도네시아인들 약 200명 이상 참석한 이 자리에서 양국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도네시아 전통 공식 의상을 직접 입고 나와서 설명해준 하리다르소노 박사의 뜨거운 열성에 참석자들은 환호했습니다. Saya ingin juga lebih akrab lagi karena selama ini selalu Korea Indonesia persahabatan itu cukup bagus, tapi mereka sering tidak tahu busana nasional Indonesia itu yang seperti apa. Mereka bilang kebaya, saya bilang hari ini tidak ada kebaya, semua pakaian tradisional dan semacam itu perlu diperkenalkan. Harapannya Indonesia dengan Korea semakin saling mengenal, bukan hanya di dunia usaha, industri, perdagangan, tapi juga di budaya.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banyak. 이 강좌를 주최한 하리다르소노 디자이너는 인도네시아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로 이미 한국 커뮤니티와 친숙하며 67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좌를 위해 한 달 동안 전념해서 준비해 보다 풍요롭고 유익한 시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Hari ini kita merasa happy. Artinya kita bisa melestarikan budaya atau tradisi leluhur kita atau nenek moyang kita, khususnya yang di Kalimantan Timur atau Kalimantan Utara. 최근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조코위 대통령과 만나 양국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CJ그룹은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규모를 갖춘 인니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과 CJCGV가 인도네시아에 잇따라 매장을 여는 등 CJ그룹 계열사들이 인도네시아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이후 연간 5% 안팎의 성장률을 이어왔으며 인구는 세계 4위 규모인 2억 5천만 명 수준으로 이 가운데 66%가 생산 가능 인구인 만 15세에서 64세에 포함됩니다. 지난 31일에는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뚜레쥬르가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에 24번째 점포를 열었습니다. 뚜레쥬르 외에도 CJ푸드빌의 비비고 등 외식 프랜차이즈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습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고객 반응이 좋아 앞으로 추가 출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뚜레쥬르가 베트남에서 베이커리 브랜드 1위로 올라선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도 주도적인 베이커리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6일에는 CJCGV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지 2년여 만에 자카르타의 20호점인 CGV 블리츠 슬리피를 개관했습니다. CJCGV는 CGV 블리츠를 포함해 모두 8개 극장을 올해 추가로 열고 매출 600억 원을 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CJ그룹은 1988년 인도네시아 파수루안에 바이오 공장을 설립한 뒤 2011년부터 외식업과 가공식품, 극장 등 진출 분야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바이오 사업을 시작으로 식품과 물류, 생명공학, 문화 등 CJ의 주력 사업의 대부분이 진출해 있는 중요한 나라라며 CJ의 성공 사례와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정부기관과 현지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J그룹의 주력 자회사인 CJ제일제당은 바이오 사업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사료 등 생물자원 부문에서 1분기 인도네시아 매출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39% 증가했습니다. 국내에서 사료와 축산의 판매 가격 하락으로 부진했던 실적을 동남아시아에서 만회한 것입니다. 사료 첨가제인 라이신 사업은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의 주력 부문으로 매출의 과반을 차지하는데 이 사업의 첫 출발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CJ제일제당은 1991년 인도네시아에서 라이신 사업을 10,000톤 규모로 시작한 뒤 2014년 미국 아이오와에서 10만 톤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면서 글로벌 라이신 시장 1위로 도약했습니다. CJ 대한통운도 지난해 설립한 미얀마 합작법인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태국과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 육상 운송과 국제 운송을 비롯한 종합 물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현지 업체들의 물동량 증가 외에도 CJ 제일제당과 CJ 프레시웨이 등 현지에 진출해 있는 계열사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로서 2019년부터 할랄 인증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하면서 CJ 제일제당과 CJ 푸드빌 등 일부 사업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입 축산물에만 할랄 인증을 의무화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수입 식품은 물론 화장품과医薬품 등으로 인증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할랄이란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 가공된 제품을 말하는데 현재 무의 할랄 인증을 받은 국내 식품 회사는 대상과 메일유업 그리고 제너시스 BBQ뿐입니다. CJCGV가 인도네시아 진출 2년 만에 서부 자카르타 20호점 CGV 블리츠 슬리피를 개관했다고 합니다. CGV 블리츠 슬리피는 오피스타운과 주거단지 중심에 위치한 대형몰 슬리피자야 플라자에 입점한 극장으로 4개의 관, 674석 규모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최적의 관람 환경을 위해 프리미엄 3S, 시트, 스크린, 사운드와 초특급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오픈 첫 주말부터 배우들의 무대 인사와 아쿠스틱 뮤직 콘서트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쳐 이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관객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20호점 개관으로 CJCGV는 인도네시아에서 또 한 번의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됐습니다. 2014년 1월 블리츠 메가플렉스의 위탁 경영을 시작한 지 2년 4개월 만에 총 20개 극장, 143개의 스크린을 갖추며 양적 경쟁력을 갖춘 것입니다. 아직은 현지에서 스크린 수 기준 75%를 점유한 시네마 21에 한참 못 미치지만 적어도 추격 개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이를 계기로 CGV는 지난해 전환한 CGV 블리츠 브랜드 가치를 더욱 끌어올리고 시장 확장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CJCGV는 실제로 올해 CGV 블리츠 슬리피를 포함해 총 8개 극장을 추가로 열어 올해 약 6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지난해 19개 극장에서 약 34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2배가량 시장을 넓히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내놓은 것입니다. 지난해 700만 명 수준이었던 관람객도 올해는 1000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CJCGV가 인도네시아 시장 확장에 이처럼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CGV만의 특화 전략들이 제대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CJCGV는 인도네시아의 컬처 플렉스 문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CGV 인도네시아의 플래그십 극장인 CGV 블리치 GI입니다. 지난해 브랜드 전환 시 컬처플렉스 컨셉트를 도입하며 20% 이상의 성장을 이뤘는데요. 이 레트로 빈티지 디자인을 도입함과 동시에 프리미어 시사회, 버스킹, 전시, 공연 등 영화 외 다양한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표 명소로 거듭난 것입니다. CGV만의 특별관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다진 것도 주요했습니다. CGV가 세계 최초로 런칭한 오감체험 상영관 4DX, 반구 상영관 스피어X, 초대형 디지털 상영관 스타디움은 물론 침대관 벨벳, 프리미엄관 골드클래스, 연인석 스윗박스 등이 현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상생을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3년부터 문화공헌 프로그램인 토토의 작업실을 통해 반둥과 자카르타 지역을 중심으로 미래 영화인재 양성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 결과 3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토토의 작업실을 경험하고 한국을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인리 영화제를 개최해 양국 문화교류에 힘을 보태며 현지 영화산업 발전의 토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작년 1월에는 CGV 블리츠 북카시에 아트하우스관을 도입해 인도네시아 독립영화 시장의 발전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문화교류를 발판으로 2011년 5편이었던 한국 영화 상연편 수는 지난해 13편까지 늘어나면서 한류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습니다. CJCGV 인도네시아 사업총괄 임종길 상무는 인도네시아 20호점 돌파는 본격적인 승부를 벌일 수 있는 양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컬처플렉스, 특별관,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컬처플렉스의 가치를 전달함과 동시에 양국 문화교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CJ 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 수라바야에 첫 점포를 열고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브랜드 확대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31일 뚜레쥬르가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 수라바야에 뚜레쥬르 갤럭시몰점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라바야는 인도네시아의 중핵인 자바섬 동쪽 끝에 위치하며 인구 300만여 명의 인도네시아 최대 항구 도시입니다. 뚜레쥬르 갤럭시몰점은 수라바야 동쪽 지역 최대 쇼핑몰에 위치해 있어 시내와 가깝고 교통편이 편리한 것이 장점입니다. 주 고객층도 20에서 30대 사이에 젊은 화교가 많아 프리미엄 베이커리에 대한 니즈가 높은 곳입니다. 특히 자바섬 동서를 넓게 가로지르는 지역 거점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 향후 브랜드 확장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뚜레쥬르 측 설명입니다. 뚜레쥬르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수도인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그간 23개의 점포를 운영해왔으며 이번 수라바야 갤럭시몰점 개설로 24개의 점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8개 해외 진출국을 모두 포함하면 해외에만 22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뚜레쥬르는 국내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베이커리 브랜드로서 올해는 지역 거점을 적극 활용해 인리 전역에서 인지도와 브랜드력을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대변인인 부디아민 제독은 지난 27일 인도네시아 구축함이 나투나 제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발견하고 어선과 승무원 8명을 억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민 제독은 중국 어선이 조업 중단 명령을 거부해 발포했지만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납포는 영해를 침범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어선을 납포한 곳은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해상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양 경계선인 구단선과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인도네시아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19일에는 인도네시아 해경이 나투나 제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적발해 추격한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해경 경비선은 중국 선원 8명을 체포하고 배를 예인하려고 시도했지만 중국 해안경비정이 이를 막아서 어선을 남중국해 쪽으로 달아나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조코위도도 대통령 집권 이후 외국 외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투나 제도 인근에 대해서는 533조 루피아, 약 47조 원을 들여 F-16 전투기 5대를 배치하고 잠수함 기지를 건설하는 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시 푸지아투티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은 2014년 이후 불법 조업으로 인해 납포한 해외 어선은 약 200척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한인뉴스의 박예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